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새 정치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이 사람한테. 근데 하나도 충족을 못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이고 국민들한테 너무 과도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 정도로 만족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방향을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는 뭐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 얘기할 수도 방향을 턴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얘기한 것들 보면은 좀 이게 완전 보수로 지금 갔거든요. 이게 그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 네네네. 방어 시스템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은 지금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소속당의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그 이념이나 가치의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사실 민주당하고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책 연대를 해도 민주당하고 하는 게 더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바른당하고 하겠다. 잠깐만. 그러면 혹시 안철수 이런 대표가 것들이 힘든 거죠. 감정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전략 이런 것 아까 따라서?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이 방향을 지금 잃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본인은 잘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그 수습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세요? 이 국민의당의 내홍 국면이. 지금 이거는 저는 근데 계속해서 이번 지자체 선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치르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예.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남았거든요. 네. 그때 가서 뭐가 이렇게 결단이 나고 정리가 돼도 정리가 되고 그러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도 예. 그 소속 의원 박지원 대표도 이미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그 당이 깨지고 분당이 되고 나가고 이런 그런 변동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말씀하셨네. 그 정도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당이 호남권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할 것이고 남은 사람들이 유승민하고 합칠 것이다. 일찌감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계속 같은 견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당에서 이제 더 추가 탈당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원내 제1당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의 의원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 받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일부 탈당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제1당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이제 받아들이죠. 아, 그래요? 네. 서가번 의원, 정도원 의원은 받아들일 거라는데요. 실제로 이제 바른정당이 정말 다 대부분 탈당을 해서 추가로 네.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면은 개별 입당들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장을 예. 어느 당에서 하냐는 것은 상당히 그 국회 운영에서 또다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네. 사실 과반수가 점하지 않는데 과반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네. 국민당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원수가 돼가지고 대척점에 서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거 정말 일하기 어렵죠. 그런 형국들을 원내 전략상 네. 운영하는데 아무 특별한 몇 명 가지고 실익이 없는데 네. 어렵게만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속칭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자기의 몸값을 최대로 올리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러니까 엉덩이는 들썩거리지만 네. 어차피 다 알아요.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네. 이 당이 지자체 선거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전국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 당이 네. 총선을 앞두고 존립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질서 있는 뭔가의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런 배를 타지 지금 이렇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네.
맥없이 지조 없는 정치인 되고 싶지 않겠죠.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도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에서 이제 추가 탈당이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원내 일당의 지위가 위험해지는 타이밍이 사실은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몸값을 최고치로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당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원내 대책뿐만 아니라 지방선거에서도 이게 번호가 이제 1번이냐 2번이냐 되거든요. 아, 그렇죠. 특히나 민주당이 1번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 취약한 그 나이 많은 계층들이 1번을 많이 찍습니다. 특히 그냥. 지방선거에서는 그렇다면 번호가 그렇게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냥 아직도 1번 찍는 줄 알고 계속 1번 찍어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멀지 않은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정도원 의원님은? 예, 저는 지방선거 전에 좀 움직여가지고 탈당도 하고 또 한 번 또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정도원 의원님 지금 바른정당에서 추가 탈당이 몇 명쯤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결국 남아봐야 저는 5명, 6명 이상 남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기서 많이 친 겁니다.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활로가 뭐가 있을까요? 망했죠, 무슨 활로가 어디 있어요. 활로를 이제 찾을 계제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3019님이 딱 분석글을 주셨는데 유승민과 안철수 두 사람이 뭉치면 둘 다 죽어요.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나중에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많이 가면은 이제 둘이서 또 합치자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합칠 거라고 보세요? 합쳐봐야 실익이 별로 없죠. 망한 사람들끼리 합쳐봐야 뭔 실익이 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속된 말로 케미가 맞을까요, 둘이? 그건 저번에도 한번 제가 여쭤봤었죠. 예. 둘 다 뭐라 그럴까, 혼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산수 수준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 갈 사람 가고, 민주당으로 갈 사람 가고, 그런다 하더라도 원내 일당 게임을 하더라도 결국은 캐스팅 보트는 줄 수 있으니까 둘이 합치면 그래도 정치적 자산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케미는 없을지 몰라도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서 상황 변화를 또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두 지도자가 또 생각할 수 있죠. 또 방법이 또 그거밖에 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가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당에서 정말 몇 명이 그러면은 이게 지자체선거 전이든 후든 정계 개편이 일어났을 때 국민의당에 남아있는 숫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 수 있을까? 그러면 호남의 의원들이 지금은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그래서 지금 7, 8명 얘기를 하지만. 잠깐만요. 지금 긴급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KBS의 고대영 사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KBS 노조는 10일에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반가운 소식이네요.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KBS의 고대영 사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KBS 노조가 10일 파업 중단에 들어간다는 이런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 계속. 그래서 그래 되면은 실제로 호남의 지역구 의원들이 과연 몇 명이나 계속해서 남아 있을지 저는 별로 남아 있을 사람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비례대표 어쩔 수 없는 비례대표 말고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서 뭉쳐 교섭단체를 유지할 수 있으면 뭉치겠죠. 교섭단체가 유지만 된다면 아니 그 정도도 유지가 안 될까요? 나중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것도 쉽지 않다고 보세요? 않죠. 그 얘기대로 지금 이 개선법대로라면 국민의당에 있는 호남권 의원들은 거의 전원이 탈당한다. 이걸 전제로 하는. 그렇게 보죠. 못 따면 안 하겠습니까? 그래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는데. 아니 저희도 몇 명하고 이제 인터뷰했는데 지역구가 호남인 초선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이른바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분들은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서울의 김성식 의원 실명을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김성식 의원이 다음번 총선을 안 치른다면 몰라도 치른다고 하면 관악구인데 선택을 해야 되겠죠. 자유한국당으로 갈지 더불어민주당으로 가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되겠죠. 관악구에서는 자유한국당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은 변동이 생기는데 국민의당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옛날 양김처럼 안철수 개 무슨 개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요? 누구 개라고 할 때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당선시켜줄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걔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네. 양김과 박근혜로 끝났고 지금은 안철수 자기 하나도 당선되기 힘든데 누굴 당선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걔라는 거는 사실 성립이 안 돼요. 예. 그런 또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안타까운 게 지금 사실 자유한국당을 새누리당을 나왔던 바른정당의 탈당 의원들. 네. 그래도 이 보수 정당에서는 제법 그래도 뭔가 좀 그 변화를 모색해본. 네. 모색하고 또 그 정도 급에 되는 사람들이 사실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이게 그들이 얘기했던 개혁 보수를 위해서 뭔가라도 좀 의미 있는 행동들이라도 좀 하고 그냥 이철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또 한편으로 안철수 대표도 이게 좀 아까 제가 이제 우왕좌왕 한다고 그랬습니다만 우왕좌왕 하지 않고 정말 새 정치를 위해서 좀 어렵더라도 네. 꿋꿋하게 지금 군 40석이나 되는 정당 의원 수기 때문에 이게 작은 당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얼마든지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를 모색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정치의 말 그대로 제3 다당제로 가는 그런 구도를 짜면서 국민들에게 충분히 소구력이 저는 있었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 점에서 대단히 안타깝죠. 서가번 의원께서는 이제 안철수 대표와 일관된 새정치 노선을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정도원 의원께 빗대서 유승민 의원은 일관된 보수 개혁의 길을 갖고 있다고 평가를 못하는 겁니까? 보수 개혁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둘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나 유승민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새정치가 뭔지도 모르고 또 지금까지 해본 적도 없고 보여준 적도 없어요. 근데 어떻게 다시 보여줍니까? 그래요? 예, 안철수도 그렇고 유승민도 마찬가지예요. 보수 개혁한다고 바른정당 만들어가지고 보여준 게 뭐 있어요? 혼자서 그냥 패권 유지나 하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뭘 거기서 기대한다는 게 이제 끝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둘 다. 이 코너 이름 바꿔야 돼. 직설에서 이제 독설로. 독설이 아니라 자꾸 이 끝난 얘기를 가지고 자꾸 하니까 답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다음 주에는 좀 주제 좀 바꿨으면 저도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치 상황이 이러니까 안 짚을 수가 네, 없고. 맞습니다. 네, 아무튼 두 분의 공통된 전망은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치적 활로나 뭔가 획기적인 전환점은 어렵다. 네. 이게 좀 두 분의 공통된 진단인 것 같습니다. 맞죠, 두 분?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하면서 오늘 직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가번 전 의원, 정두원 전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딱히 잘못한 건 없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제 새 정치를 한다는 그런 기대감이 너무 컸던 거죠, 이 사람한테. 근데 하나도 충족을 못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에 안 맞는 사람이고 국민들한테 너무 과도한 기대를 받았기 때문에 그 예. 정도로 만족하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맞습니다. 서가번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 방향을 지금 잘못 잡고 있는 거죠. 잘못 잡은 게 아니라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지금 안철수 대표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향을 잘못 잡았다 얘기할 수도 방향을 턴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얘기한 것들 보면은 좀 이게 완전 보수로 지금 갔거든요. 이게 선제 타격도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된다. 네네. 방어 시스템에 예.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본인은 지금 그렇게 스탠스를 잡고 가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소속당의 의원들의 거의 대부분들은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이념이나 가치의 괴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네. 상황에서는 어떤 누구도 예. 그 소속 의원들 박지원 대표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특별한 당이 깨지고 분당이 되고 나가고 이런 그런 변동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다. 그러고 보니까 이미 말씀하셨네. 정두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의당이 호남권 일부 의원들은 탈당을 할 것이고 남은 사람들이 유승민하고 합칠 것이다. 일찌감치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계속 같은 견해시죠? 그러니까 지금 바른당에서 이제 더 추가 탈당을 할 거예요. 네. 그러면 원내 제1당을 위협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민주당에서도 국민의당의 의원들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가고 싶어하는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아, 받을 거다. 네, 그래서 저는 지방선거 전에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일부 탈당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제1당이
그 위치를 유지하려고 이제 받아들이죠. 아, 그래요? 예. 서가번 의원, 그 정도는 의원 받아들일 거라는데요. 실제로 이제 바른정당이 정말 다 대부분 탈당을 해서 추가로 네. 탈당을 해서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면은 개별 입당들도 좀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국민의당에서 상당히 민주당으로? 중요한 의장을 예. 그 어느 당에서 하냐는 것은 상당히 그 국회 운영에서 또다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런 정도가 아니면은 네. 사실 그 과반수가 점하지 않는데 과반수를 가지고 있지 않는데 네. 국민당하고 완전히 그야말로 원수가 돼가지고 대척점에 서버리면 네. 그러면은 이제 집권당으로서 이거 정말 일하기 어렵죠. 그런 형국들을 원내 전략상 네. 운영하는데 아무 별 특별한 그 몇 명 가지고 실익이 없는데 네. 어렵게만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국민의당에서 그러니까 속칭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분들이 있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자기의 몸값을 최대로 올리는 상태에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도 그러니까 엉덩이는 타임- 사실 민주당하고 같은 식구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책 연대를 해도 민주당하고 하는 게 더 맞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바른당하고 하겠다. 잠깐만. 그러면 혹시 안철수 이런 대표가 것도 되게 힘든 거죠. 감정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저는 약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고 전략 이런 거 아까 따라서? 얘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이 방향을 지금 잃고 있는 것 아닌가. 네. 본인은 잘해보겠다고 하면서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그 수습할 방법이 별로 없죠. 그러면 어디까지 갈까라고 보세요? 이 국민의당의 내홍 국면이. 지금 이거는 저는 근데 계속해서 이번 지자체 선거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치르지 않겠습니까? 지자체 선거 끝나고 나서 예.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평가를 받고 나면은 그때 가서 이제 그다음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남았거든요. 네. 그때 가서 뭐가 이렇게 결단이 나고 정리가 돼도 정리가 되고 그러겠죠. 지금 엉덩이는 들썩거리지만 네. 어차피 다 알아요. 지자체 선거가 끝나면 네. 이 당이 지자체 선거에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선거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네.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을 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전국 선거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놓지 못한 당이 네. 총선을 앞두고 존립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면은 그때 가서 정확하게 질서 있는 뭔가의 이 정계 개편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때 그런 배를 타지 지금 이렇게 배에서 뛰어내려서 네. 역시 지조 없는 정치인 되고 싶지 않겠죠.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그 정도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른정당에서 이제 추가 탈당이 있고 자유한국당으로 가서 원내 일당의 지위가 위험해지는 타이밍이 사실은 네. 국민의당에서 민주당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몸값을 최고치로 올릴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제 그 일당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원내 대책뿐만